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조건 분석을 조금 잘 해 놓으셔야 되고 67번 문제 별표 한번 쳐보세요. 67번 문제. 요거 조건 분석 안 되면 67번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조건 분석을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1문단 보세요.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밑줄 쳐보세요. 해야 한다. 그러면은 A에 해당하면 괄호 치시고 그게 요건이고 B를 해야 한다가 효과예요. 이게 조건문입니다.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이다. 일의적이라고 하면 하나의 뜻을 지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뜻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지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사용될 수 있다.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밑줄 쳐보세요. 부당히 과다. 이게 지금 불확정이죠. 뭐 얼만큼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법원은 밑줄 치세요. 적당히 감액. 얼마가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법원의 재량에 맡기겠다라는 거죠. 조문을 들 수 있다.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약금이 있고 이때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 벌이 있는데 뭔지 안 정해지면 뭘로 다룬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문단 채무자의 잘못으로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독서 푸실 때 선생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죠.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에서 권은 뭐다? 권리다. 받을 권리. 채무는 뭐다? 해야 할 의무다. 권리와 의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지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때는 뭐 채무자가 증명해야 된다. 채무자가 증명해야 된다. 두 번째,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 이때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배 예상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고요. 자, 위약금이 위약벌 이미 증명이 되었으면 세 번째, 위약금이 정해져 있었고요. 이 위약금이 뭐다? 위약벌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고 손해액수 증명하면 손해배상 예정액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이 제일 좋네요. 이때는 위약벌 플러스 뭐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얘네 둘이는 법원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법원 감액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건. 그러면은 67번 푸실 때 이 조건을 맞추어서 지금 가나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3문단.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하는데 법령상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이 기속행위가 있고요. 고를 수 있는 게 재량행위가 있고요. 3단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재량 준칙이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런 거야 그냥. 설 지나고 나면은 힘드니까 적당히 좀 쉴 수 있다. 적당히죠. 그죠? 적당히. 불확정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적당히를 뭐 재량 준칙으로 정하자. 하면 뭐 한 3일 하자. 설 지나고 한 3일 쉬자. 재량 준칙. 근데 이게 재량 준칙이잖아. 정원이가 손 들고 이제기한 거지. 스바 나 더 쉬어야 되겠는데. 5일. 내가 이제 장이야. 오케이 힘들었네. 콜. 5일 해줬어. 그 뒤에 이제 수연이가 다음 설날에 딱 쉬어가지고 한 3일 쉬자 했는데 작년에 생각해보니까 정원이 한 5일 쉰 거 생각났어. 나도 5일 쉴래? 장이야. 오케이. 너 5일 쉬어. 서연이 딱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저 이제 5일 쉴게요 이랬는데 내가 안 돼 시끼야 하면은 뭐라고 할래? 앞에 시발 두 명은 5일 쉬게 해줬으면서 왜 나만 안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더라도 행사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이 아닌데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서 관행 두 명이 5일 쉬면서 5일이 관행이 됐단 말이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 왜? 평등 원칙이라는 거야. 왜? 서연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다른 애들 3일 5일 쉬었는데 지만 3일 쉬라 그러면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이 틀리는 문제가 66번이고요 67번 많이 틀립니다. 66, 67 두 개 조금 주의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65번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거 답이 4번이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이 재량행위죠. 기속행위는 반드시 해야 한다니까. 66번에 기억, 재량 준칙에 대한 예로 가르쳐줘.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적이지 않아. 야, 재량 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 게 재량 준칙이잖아. 그지? 1번 아니고요. 2번. 재량 준칙으로 기속행위 아니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 아니고요. 3번.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내용들 반대죠. 재량 준칙이 정해지고 나서 그게 반복될 수 있는 거죠. 4번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지 재량 행사 아니죠. 그죠? 재량 행사 할 수 있는데 그 재량이 너무 포괄적이면 조금 정하자 이런 거고요. 답은 5번이죠. 그죠? 67번 한번 봅시다. 67번. 갑을 관계했고요. 매매 계약을 했고 밑줄 치세요. 80의 손해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채무자가 증명해야 돼요. 가의 상황. 그러면 1번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지급할 필요 없죠. X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두 번째죠. 뭐예요? 성격 뭔지 모르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고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증명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답은 2번이고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요거는 감액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감액할 수 있다. 3번에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틀렸죠. 감액할 수 있답니다. 4번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이미 증명된 경우 다는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죠. 그죠? 갑이 을에게 180 지급 위약벌 100에다가 손해배상액 180만원 180 해야 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5번에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니까 그때는 위약벌 그죠? 100 지급해야 되겠죠. 68번에는 답 5번 되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요까지 하고요.